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덴트 기술자분들이 글루덴트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인트가 이렇게 뜯겨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운에 맡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기껏해야 이렇게 제도장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좀 더 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것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단순히 이게 페인트와 차체, 철판 간의 어떤 접착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들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 뭐 제도장의 경우는 이 전처리 과정을 이렇게 소홀히 했을 때 그 접착력이 이렇게 좀 부족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글루덴트 시에는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뭐 물론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계시는데 페인트가 이렇게 뜯겨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수형 페인트가 이렇게 잘 뜯겨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자동차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부위에 보면 이 보수형 페인트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깨져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들을 이렇게 종종 보실 텐데요. 이게 뭐 접착력의 문제보다는 유연성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오는 결과죠. 단적인 예로 이렇게 퍼티를 생각을 해보면 접착력은 사실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깨져 나오는 것이 바로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신차도막의 경우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유연성이죠. 유연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이 페인트가 갈라지면서 깨지게 되고 그렇게 뜯겨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차종마다 브랜드마다 페인트의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차이가 나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수형 페인트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티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계속 반복 작업을 해주면 결국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트가 뜯겨지는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접착력이라는 관점과 유연성이라는 관점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착력은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제로 접착력이 부족해서 뜯겨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유연성의 한계를 넘기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뜯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연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이렇게 글루덴트를 복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요. 글루탭은 이 당기는 작업, 풀링 임팩트 시에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또 철판의 변형을 또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페인트의 유연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페인트가 당연히 이렇게 이 변형이 생기는 와중에 갈라지거나 깨질 것이고 또 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접착력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짐작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몇 번 안 당겼는데도 쉽게 뜯겨 나오는 경우는 접착력보다는 그만큼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뜯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단순히 접착력으로만 보면 그저 그냥 조심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이 유연성을 고려하면 보다 이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뭐 접착력이든 유연성이든 이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한 예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실전의 어떤 다양한 조건들 상황에서 위험의 정도를 좀 낮추는 정도의 방법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예방법, 페인트가 좀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유연성을 극대화해서 유지해 주려면 말이죠. 여름철에도 사실은 조금 더 따뜻한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렇게 좀 충분히 뜨겁게 달구어서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 히팅건 등으로 이렇게 좀 데우다 보면 뭐 보통은 이제 비교적 넓게 데워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충분히 넓은 범위로 데워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이게 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히팅건을 써서 데워준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접착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접착력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결과론 상관없이 그 과정과 원인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유연성의 관점에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히는 과정에서도 또 완전히 이렇게 식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보다 더 유리하겠죠. 당겨줄 때도 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당겨 올리지 말고 펀칭을 할 때도 과하게 이렇게 탭다운을 과하게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사실은 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 단순히 접착력 때문에 과하게 당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판에 이렇게 과한 변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유연성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보통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원리와 이유를 뭐 이렇게 알든 모르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는 내용일 겁니다. 글루탭을 선택을 하실 때도 또 연질 탭이냐 동질 탭이냐라는 글루탭 자체의 물성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실이 뜯기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생각조차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 또 생각을 해보셨다 하더라도 혼돈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워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이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고 좀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탄 마무리하고요. 2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